자, 오늘이 무슨 날이요? 3.1절이지. 3.1절 이 뜻깊은 날에 오늘 배워볼 것은 뭐냐? 바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분들의 소개를 좀 해볼까 해. 오케이? 자, 첫 번째 분을 이야기해볼게. 바로 이 남동순 열사님이야. 이분이 또 어마어마하시단 말이지. 남동순 열사님은 1903년 부유한 양반 가문으로 태어나셨어. 이후에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펼쳐나가시는데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바로 6살 때부터 유관순 열사님의 소꿉친구요. 17세에는 유관순 열사님과 함께 서울에 있는 이화학교에 들어가서 독립정신을 함께 키웠다 이 말이야. 자, 결전의 날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올린 만세운동에서 유관순 열사님과 함께 조국 독립의 염원을 온몸으로 외쳐 그 엄청난 희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만세 시위가 끝나고 유관순 열사님께서는 말을 하시지. 아따 친구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내 고향 내려가갖고 우리 고향도 이렇게 만세운동으로 좀 살려야 쓰겄다. 그래갖고 함께 고향으로 천안으로 내려와서 이 유관순 열사님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해 나갔어. 이때 일제들이 이제 열이 막 받아갖고 이제 막 주동자를 찾다가 유관순 열사님과 함께 어디로 가? 서대문 형무소로 투옥이 되어불어. 이제 일제의 잔인한 고문이 와도 꺾이지 않는 독립의 마음으로 유관순 열사님과 함께 이겨내는데 이때 우리 유관순 열사님께서 모진 고문으로 인해 순국하시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본다. 6살 때부터 소꿉친구이던 친구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게 된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 이때 남동순 열사님께서는 신념을 하나 품게 돼. 내 친구, 내 동지 유관순 열사가 못다한 이 일이 있으니 내가 마무리해야 한다. 자신이 산 이유가 못다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3.1절 이후 모든 것을 더욱 헌신하여 독립운동을 이어나가셔. 남동순 열사님은 독립군 지하 조직인 7인 결사대에 홍일정 멤버로 들어가셔. 역할은 바로 뭐야? 이 통신명 역할을 하신겨.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여.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에다 독립자금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신겨. 일제감정기 시대에 어떻게 그 삼엄한 감시를 피했을까? 바로 변장이요. 몸빼 바지에 낫을 든 채 쌀과 호박을 옮기는 농부로 위장해서 이동을 하셨다는디 이때 나이가 고작 20살 초반이요. 내 나이 때요, 내 나이 때. 와, 나 상상도 못 해보러.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움직이셨을까? 너무 대단하지 않아? 다 박수! 이렇게 여러 번 운반을 하시다가 오메 우짜까 결국 일제에게 붙잡히게 되불어. 일제는 잔혹한 고문과 함께 말하지. 너 누구랑 같이 한 것이냐?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겨. 얼마나 모진 고문이었는지 살아생전 말씀하실 때 뼈가 다 부러지다시피 하고 의자를 거꾸로 매다는 참혹한 고통까지 겪으셨다고 해. 속이 미어져불어 내가. 하지만 이때 우리의 남동순 열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끝까지 동료의 정보를 일절발설하지 않으셔. 내가 입을 열면 몇천 명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버티신 거야. 그 고통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리고 열사님은 광복 후에도 조국과 이웃을 위한 헌신으로 가득했다. 우리나라가 독립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 6.25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불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은 수많은 아이들이 생겨나불어. 이때 우리 열사님은 직접 이 한미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들을 아주 보살피기 시작해. 처음에는 25명의 아이들로 시작하시다가 점차 100명 그리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시고 거다가 그 아그들을 귀한 아이들이라 부르며 정말 건강하게 길러내시단 게 왔다 박수! 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 미쳐본다 진짜. 이렇게 해방 후에도 끝까지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시다가 2010년 하늘의 별이 되셨단께. 이분의 이야기 어때? 정말 겁나게 엄청나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업적의 크기가 아니오. 남동순 열사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옳다고 느낀 순간 멈추지 않는 용기였어. 그 용기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거 아니오? 이렇게 목숨 바쳐 지켜주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나는, 과연 너희들은 얼마나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편안함보다는 옳음을 선택했던 그 한 소녀의 용기 잊지 말고 이어갑세.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메
얘들아 미안하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 여기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건 다들 알지? 그런데 사실 그날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 알아? 역사의 흐름을 바꾼 단 한 사람의 용기. 정재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1919년 2월 하순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극비리에 인쇄된 독립선언서를 이제 전국 시민들에게 동시에 퍼뜨려야만 했어. 이때 민족대표 33위는 황해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정재용 선생님을 은밀하게 불렀어. 이 선언서 보따리를 함경남도 원산으로 무사히 운반해 주시오. 삼엄한 건문을 뚫어야 하는 목숨 건 비밀 작전. 그 보따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 그 자체였어. 숨막히는 운반 과정 속에서 정재용 선생님은 운명적인 결단을 내려 이 선언서 무더기에서 단 한 장을 빼내서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품은 거야. 대망의 3월 1일이 되었어. 정재용 선생님은 그 선언서 한 장을 품고 결전의 장소인 탑골 공원으로 향했어. 그곳엔 이미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폭발하기 직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 얼마나 긴장됐겠어. 약속된 오후 2시. 그런데 그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어. 거사를 이끌어야 할 민족대표 33인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서 다른 장소인 태화관에서 33인이 선언식을 따로 진행했기 때문이야. 리더가 없는 탑골공원. 수천 명의 군중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독립의 열망이 허무하게 식어버릴 위기였어. 바로 그때 군중을 뚫고 한 남자가 팔각정 위로 뚜벅뚜벅 올라가. 바로 정재용 선생님이었어. 그는 가슴에 품어둔 선언서를 꺼내서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한 거야. 낭독이 끝나고 대한독립 만세! 그가 선창하자 억눌렸던 수천 명의 함성이 폭발했어. 전국을 뒤흔든 3.1 운동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지.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앞장선 대가로 정재용 선생님은 일제에 체포되어서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어. 하지만 출소 후에도 정재용 선생님은 비밀단체에 가입해 투쟁을 멈추지 않았어. 정말 대단하시지 않니? 만약 그날 리더가 없어서 모두가 머뭇거릴 때 정재용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라면 우리의 만세운동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정말. 어떻게 됐긴? 큰일 날 뻔했지. 너는 혹시 이승훈이라는 분 알아? 독립운동가는 알겠지. 근데 이분이 원래 평양 최고의 갑부였다는 건 몰랐지. 이분은 단순히 만세를 부른 분이 아니라 실력을 길러야 독립할 수 있다는 신념을 몸소 실천한 행동파 리더였어. 사실 교과서에선 좀 딱딱하게 나오지만 나 이렇게 소개할게. 조선판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자 진정한 상남자거든. 진짜 역대급 높받고 인생을 사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 이승훈 선생님은 처음엔 진짜 눈물 나는 흙수저였어. 부모님 일찍 여의고 노그릇 가게 점원으로 시작했거든. 근데 장사 수완이 미쳤어. 성실함 하나로 10년 만에 평안도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된 거야.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님급이지. 돈을 쓸어 담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1907년 어느 날 평양에서 누구를 만난 줄 알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게 돼. 그때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기분이야. 나라가 망해가는데 돈만 벌면 뭐하냐? 이 생각이 든 거지. 그 길로 어떻게 됐게? 상투 딱 자르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전 재산 털어서 학교를 세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오산학교야. 오산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야. 거긴 거의 독립운동의 어벤져스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였지.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1919년 3.1운동 때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위해 민족대표 33인이 모였는데 종교도 다르고 하니 누가 맨 앞에 이름을 쓸 거냐? 이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거든. 그때 이승훈 선생님이 나타나서 한마디 탁 던져.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순서를 따집니까? 이건 죽는 순서입니다. 죽는 순서라면 내가 제일 먼저 가겠소! 겁나 카리스마 있어. 이 한마디에 분위기 싹 정리되고 독립선언서가 세상에 나온 거야. 더 멋있는 건 독립선언식을 마친 뒤 자기 발로 일본 경찰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선언했다! 잡아가라! 하고 당당히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셨어. 한마디로 우리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만세 불러라! 하고 어른으로서 방패막이 되어주신 거야. 3.1절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야. 엄청나지? 출소 후에도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로 우리 물건 쓰기 운동인 물산 장려운동을 하시고 조선일보 사장님이 되셔서 언론을 통해 민족 목소리를 대변하는 실질적인 운동을 하셨어. 이분은 마지막까지 무소유 정신이 빛났거든. 돌아가시기 직전 유언이 내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해라. 학생들 공부하는데 써라였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몸 하나 남김없이 민족한테 다 준 거지. 솔직히 요즘 돈 좀 벌면 나만 잘 살기 바쁘잖아. 근데 이분은 진짜 다 가졌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다 내려놓으셨어. 3.1절 다가오는데 만세 부르기 전에 진짜 사나이 이승훈 이름 한 번만 기억해주자. 또 궁금한 거 있어? 선생님, 3일절은 왜 일어난 거예요? 너 그게 궁금했구나. 좋았어. 선생님 배가 잠깐만.
아이고 늦었다. 어우 너무 많이 배웠더니 배가 좀 헐쑥해졌지? 다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이 위대한 운동 어떻게 시작했을까? 우연히 일어난 걸까? 물론 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 3.1절에는 실질적인 중심 인물이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은 손병희. 손병희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 젊은 시절부터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참여한 운동이 바로 동학농민 운동이야. 이 운동의 결과는 모두 다 알겠지만 실패하게 돼. 함께하던 동지들이 같이 쫓기고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면서 결국 일본으로 잠시 떠나게 돼.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바꾸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하지만 우리 손병희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 가서 세계의 흐름을 보며 깨닫게 돼.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국민 전체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진 채 다시 한국으로 귀국 후 동학을 천도교로 발전시키고 전국에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겉으로 보면 천도교라는 종교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조직을 만드신 거지. 그리고 이 조직이 훗날 3.1운동의 큰 뼈대가 돼. 자, 1919년 손병희 선생님은 종교 지도자들, 학생들, 지식인들을 모아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그리고 역사적인 결정을 하시지. 우리는 폭력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롭게 외친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해. 우리는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3월 1일 전국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외쳐 대한독립 만세!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을 깨우는 엄청난 운동이었지. 그리고 만세운동 이후 손병희 선생님은 끝까지 당당하게 도망치지 않고 일제에게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셨어. 하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재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조선의 독립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옥중에서도 생각하셨던 건 단 하나. 국민이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민족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분이야. 정말 엄청나셨던 분이지. 손병희 선생님은 옥고후유증으로 석방 후 1년도 안 된 1922년에 세상을 떠나지만 그가 깨운 독립정신은 한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뛰고 있는 거야. 얘들아, 3.1운동은 단지 우연의 기적이 아니야. 한 사람이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켰고 그 마음이 모여 민족을 깨웠던 엄청난 날이 3월 1일이었어. 손병희 선생님이 믿었던 건 무기와 무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청년과 국민이었던 거야.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건 무력이나 힘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야. 오늘 이 3.1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손병희, 이승훈, 정재용, 남동순 그리고 무명의 독립운동가 분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깨어있을까?